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8시 정각입니다.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광고 짧은 거 잠깐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5성급 호텔에서 눈뜰 수 없다면 당신의 침실엔 베스트 슬립이 필요하다. 30년 수면과학으로 완성된 최상의 숙면 프리미엄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의 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의 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의 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성원의 드피아.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제조 강국 대한민국. 그 중심에 2만 개의 이노비즈 기업이 있습니다. 지난 20년처럼 앞으로 20년도 제조 혁신의 중심에 있겠습니다. 제조 강국 대한민국 제조 혁신 이노비즈. 힘이 돼요 이노비즈. 든든해요 이노비즈. 하나만 기억해요 1522. 앞번호도 뒷번호도 1522. 대리운전 1522. 1522. 1522. 하나만 기억해요 1522. 대리운전 1522. YTN 라디오 대선 특별기획 초선 열전. 네, 대선 특별기획 초선 열전. 초선년들의 쟁쟁하고 패기 넘치는 열정적인 정치 만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허은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새해는 받으십시오. 새해가 뜨길 바랍니다. 새해가 뜨길. 예.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장철민 의원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장철민입니다. 새해 복 예.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하십시오. 예. 자, 먼저 허 의원님은 이제 눈이 빨가신데요. 네. 어제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자, 그 얘기 잠시 뒤에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 상황 여쭤보기로 하고요. 먼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했는데 임기 마지막입니다. 신년사가. 먼저 허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형기 시인의 낙화라는 시에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예.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해서 가야 할 때를 아는 분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되게 듣기 좋으신데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안 돼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네. 예, 라는 유명한 구절이죠.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쉽게도 가야 할 때가 되었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으로 국민과의 아름다운 작별을 준비하는 대신 좀 어처구니 없는 자화자찬으로 국민의 화를 좀 더 돋구신 게 아닌가 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이 말씀하시려고 싶고. 네. 예. 네. 지금까지 문 대통령께서는 신년사나 국정연설, 국민과의 대화 등에서 단 한 번도 진솔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이번 신년사도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로 내로남불과 자화자찬 DNA의 최종 버전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예를 들자면 특히 문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막힌 길이면 뚫고 없는 길이면 만들며 전진해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오히려 지난 4년 반 동안 정부는 있던 길도 막고 없애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무산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은하 의원님의 아주 촌철살인 같은 총평 들었습니다. 자, 장철민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본 신년사가 다른 건가요? 어디에 자화자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신년사 보면서 5가지 정확한 주제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코로나에서 회복해야 된다. 네. 우리 선도 국가로 가야 한다. 삶의 질도 선진국의 삶의 질이 돼야 된다. 평화.
그리고 국민 통합 이렇게 5가지 메시지를 정말 첫째 둘째해서 정확하게 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문재인 정부 임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어떤 내용뿐만 아니라 예. 차기 정부가 나아가야 되는 어떤 방향, 지금의 시대 정신 네.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 짚어주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국정이나 국정 운영이나 아니면 시대 정신에 있어서의 예. 이 안정감과 진솔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참 임기 마무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예, 예. 이 안정감과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신년사였고, 그래서 저도 어떤 차기 정부를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 대선 과정에 있어서 이 5가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깊이 함께 생각해보고 이 국민들과 함께 논의해보는 그런 대선 과정 만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신년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하나 좀 그래도 구체적으로 하나 짚고 넘어갈 거가 국민 통합이요. 포용 이걸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 의원님도 좀 공감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국민을 네. 통합하고 포용하셔야 되는 네, 말씀은 네. 당연한 말씀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뭐 사면 얘기를 같이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 뭐 사면 얘기를 꼭 신년사에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면을 평가할 때 국민 통합의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거리는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작년 연말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자체는 국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으셨죠. 예. 근데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통합 노력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에서 나온 평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박 전 대통령과 함께한 그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과 이석기 전 의원의 가석방과 관련해서 예. 그 집권 세력이 이 두 사람을 위한 일을 대놓고 처리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커서 박근혜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께서 신년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 뭐 사례를 말씀을 하셔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그 신년사에서 민주주의를 진전시켰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각종 입법 독재에 있었던 거 의원님도 아실 거고 그래서 퇴행시켰다고 생각하고요. 예. 권력기관이 국민 위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개혁했다고 하지만 공수처하고 검찰이 야당의 국회의원, 기자, 그 가족에 대해서 사실상 사찰을 벌였고요. 또 사회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대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조국 사태나 인구국 사태 또 대장동 게이트로 사회 불공정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오히려 증폭이 됐고요. 또 국민들이 또다시 강화되는 방역에 고통스러워하는데 K방역의 우수함을 예찬하는 대목에서는 지금 할 말을 잃었었거든요. 이거는 상처에 소금 뿌리는 신년사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장시문 의원님. 제가 네. 또 예. 다른 신년사를 제가 들은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신년사에 박근혜 대통령 사면 얘기가 없습니다. 예,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방금 아까 박근혜 대통령 신년사에서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신년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면 이야기를 한 게 부적절했다고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지 않았다. 그런가요? 그러면 네. 아까 뭔가 제가 박 전 잘못 대통령 들었나 사면 본데. 하면 예. 사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죠. 네. 그래서 기존 사실 질문에 뭐 신년사에 사면 얘기가 없었죠라는 게 있었어가지고 제가 그 말을 붙여서 질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하여튼 네. 신년사에 사면 얘기가 없는 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 사실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실 네. 필요 없다고. 네. 조금 제가 좀 또 다른 신년사를 들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신년사에 그러니까 사면 어떻게 얘기는 없었다. 또 예. 이제 뭐 일종의 이제 뭐 한명숙 전 총리라던가 뭐 네. 이석기 전 의원 전 같은 의원, 경우에 사면을 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일종의 도구로 썼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는 진짜 아마 뭐 제가 뭐 문재인 대통령의 속을 들여다본 거는 아니지만 네. 정말 약간 말도 안 되는 억지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박근혜 예.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일은 아닙니다. 무슨 뭐 다른 일에 도구로 쓸만한 그런 일이 아니고 예. 정말 지난번에도 밝히시기는 했지만 이 국민 통합과 이 포용의 사회로 나가야 하는 정말 깊은 고민에서 나온 어떤 결정이다. 그리고 그거는 정말로 대통령이 해야 되는 그런 그 이 고민과 결단이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공감을 해주시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뭐 민주주의 입법 독재 공수처 이런 얘기 하셨는데 5년 전 그 이전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되고 아니면 그 전에 임기를
보내면서 아마 우리나라에 안 계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에 사셨던 건가요? 정말 그 당시에 민주주의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미래를 걱정하면서 촛불을 들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입법 독재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국민의힘 뭐 아니면 그 전신의 우리 그 야당이 구체적인 대안을 저희 5년간 내는 것을 본 적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국회가 어떤 의사결정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좀 뭐 단독 처리나 이런 일들은 있었지만 실제로 그게 우리 민주주의를 뭐 해치거나 그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코로나 상황과 그 전에 여러 가지 이 국정운영 상황 속에서 이 국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이런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통합과 포용에 대해서는 정말 이번 신년사가 명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다시 통합하고 더욱 포용하여 미래로 함께 나아갑시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네. 정부는 유한하지만 역사는 유구하다. 정말 이게 우리 정치라는 뭐 양당 아니면 다른 이 정당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한번 이번 대선 과정에서 생각해봐야 되는 이야기 아닌가. 정말로 통합과 포용으로 우리가 네. 나아가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걸 거듭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합과 포용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저도 느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저희 국민의힘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적이 없고 2년 지금 됐죠.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죄송하고 반성하는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편가르기 하고 세대 갈등, 젠더 갈등, 빈부 갈등의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긴장을 만들었고요. 특히 촛불 정부 자처하면서 조국 사태 일으키면서 도덕적인 상식 자체를 짓밟고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켰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다, 반성한다라는 말씀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정말로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을 원하신다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마음의 빚을 운운하면서 국민에게 상처 입혔던 발언이나 또 인국공 사태나 또 윤미향 사태 등 이번 정권이 짓밟은 그 공정의 가치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고 반성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이런 것이 빠졌기 때문에 예. 신년사에서 말하는 국민 통합도 좀 진정성 있게 들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만큼 하시고 이거는요. 자, 허은하 의원님 지금 여기 배지 사랑의 열매 배지, 예, 빨갛고 네. 옷도 깃 컬러 빨가신데 아까 말씀드린 눈이 빨개신데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 잠 못 자셨죠? 예, 어제 국민의힘 선대위요. 어제 정말 뭐 카오스, 혼돈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오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정리가 좀 됩니까? 우선 뭐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께서는 예. 내일까지 이제 정리를 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일까지. 네, 예, 오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내일 3, 4, 5일까지. 5일까지. 예. 오늘이 아마 가장 이제 분주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 그래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선대위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는 다들 공감을 했었는데 네. 그거를 뭐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재건축을 할 것이냐에 대한 그 갈림길에 좀 서 있었었는데 예. 아예 이제 재건축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선대위 전면 개편 방침을 밝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궁금한 상황이고요. 우선 뭐 상징적인 그 일이었던 뭐 신지혜 예. 수석 부위원장도 사퇴를 했고 예. 그 군 장성이 좀 군대를 다녀오진 않았습니다만 그 6.25 때 백선엽 장군이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던 것 같은데 예. 지휘봉을 내려놓고 총칼 들고 앞서서 일선에서 병사들과 함께 싸우겠다라는 발언을 이제 어제 위원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예, 그 선대위가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어떻게 상대당 선대위 상황 장철민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 생각이 좀 네. 나더라고요. 저희가 18대 국회 때 저희 민주당이 좀 크게 지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그 이후에 그 당내에서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했었어요. 우리 수권 능력을 갖춰야 된다. 수권 능력. 수권 능력이 예. 부족하다. 예.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기도 하고 스스로도 하기도 했거든요. 네. 정말로 요즘 국민의힘 보면 뭔가 집권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긴 있나라는 의문이 조금
들더라고요. 정말로 뭐 후보부터 당 대표, 뭐 우리 선대위 구성원들, 국회의원들, 뭐 최고위원, 뭐 이 당 조직 할 거 없이 뭔가 정돈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당 내부도 이 정돈이 되지 않는데 예. 이게 정말 나라와 이 정말 엄중한 시기에 이 미래와 역사를 책임질 수 있는 세력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전에 뭔가 지지를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예전의 보수 정당들 정말 뭐 새누리당이나 그 전에 뭐 한나라당이나 뭐 사실 저는 입장은 다르긴 했었지만 이 국가를 이 집권할 수 있는 국정으로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예. 근데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정말 그런 기본적인 수권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붕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뭐 예. 이게 정상적인 정당인가? 이게 남의당에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는지 심하신데요? 모르겠지만 어제 한번 상황은 붙어봐야 됩니까 이게? 하루 종일 거의 뭐 정말 너무 난리도 아니지 않았습니까? 정말. 정상적인 네. 정당이긴 한가라는 발언은 조금 그 사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수권 능력이 있나 없나라는 말씀을 지금의 저희의 사태를 보고 한다면 그걸 갖고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불과 한 달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보다 먼저 후보를 선출하셨고 그 후에 그 정말 거대한 선대위를 정리하셨던 그 정당이 한 달 뒤에 이러한 말씀을 하는 자체가 국민들이 봤을 때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의사결정이 느린 거하고 완전한 분열 상태하고는 다르죠. 저희가 완전한 분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 민주당이죠. 자, 그럼 어제 근데 그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 선대위 완전 쇄신을 윤석열 후보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상의하지 않고 네네. 사실 먼저 발표를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 포인트가요.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의 그동안 사실 이어진 그 실언 발언들이 많이 그 지지율을 깎아먹었다 이런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 전날에는 메시지 이런 걸 자신이 다 관리하겠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가 비서실장 역할을 할 테니까 연기를 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기해라 이 부분 때문에 뭐 일부에서는 심지어 뭐 꼭두각시 만드는 거나 이런 거 얘기까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이제 권성동 사무총장께서 그러니까 그제 이미 이제 후보께는 모두 전원 사의를 표하고 새롭게 선대위 구축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을 듣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우리 그 위원장께서 선대위에서 발언을 하신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게 뭐 패싱이냐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그건 패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알고 있었지만 저희 당내에서도 또 원내에서도 이번 주가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쇄신이 되지 않는다면은 다시 치고 올라가기 힘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시간을 좀 더 빠르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뭐 비서실장 역할까지 하겠다라는 게 제가 아까 백선엽 장군까지 예를 들었던 이유입니다. 이제 뭐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어험하는 것보다는 내가 현장에 내려가서 곁에서 비서실장 노릇이라도 할 테니 우리 한번 잘해보자라는 마음이고 또 제가 외부에서 뭐 대선을 바라보면서 그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컨설팅을 하도 코칭을 할 때도 이걸 연기라기보다는 어떤 그 연출자가 있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지 그렇게 심각한 연기라는 단어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하신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장채민 의원께서는요 어제 상황 보셨을 때 그 연기에 대한 발언을 한 동영상 의원총회 동영상이었나요? 거의 전 국민이 많이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심각하게 얘기하시던데요. 굉장히 심각하게 사실은 말씀하시는 지금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실언의 발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 후보도 마찬가지였죠. 상당히 많은 그런가요? 실언과 많은 정책적 실언의 발언들 때문에 원내에서도 힘들어하셨던 게 있었는데 그걸 벌써 잊으신 겁니까? 사실은 기억나는 게 별로 없는데 근데 아마도 최근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뭐 1일 1만 원, 뭐 이거 어떤 날에는 1일 2만 원, 뭐 어떤 날은 더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이제 워낙 그 준비되지 않은 모습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엄중함을 느꼈다는 건 충분히 이해됩니다. 김정인 위원장 정치 오래 하신 분이라서 그분이 되게 답답하셨겠죠. 근데 연기라고 표현한 거는 그 진위가 어떻든 간에 사실은 정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부분 아닙니까? 진정성이 있어야죠. 국민들의 삶과 지금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과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대선 과정도 치러나가야 되는데 연기해라. 내가 알아서 다 써줄 테니 라고 이야기하고 그 부분을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이 모습들은 이게 진짜 정상인가? 정말로 국민들께서 일망언이라서 걱정을 하시듯이 말씀을 하셔놓고 그러면은 그 실수하는 발언들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는 민주당의 마음은 알겠는데 아닙니다. 실수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저는 솔직히 뭐 반복적으로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국민의힘 보수정당이 정말로 지금보다 훨씬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대선 경쟁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어쨌든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말로 국가를 이 앞으로도 이 미래를 열어가는 큰 축에서 정말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의 윤석열 후보가 보여주는 모습들이나 국민의힘의 모습 특히나 김종인 위원장이 방금 이야기한 연기를 해라 이런 모습들은 정말로 그런 발전의 방향성과는 거리가 먼 게 아닌가. 정말로 진정성 있게 가야죠. 연기해서가 아니고. 자, 지금 이렇게 윤석열 후보 위기감이 커진 거 아무래도 지지율 흐름 때문인데 이 관련해서 그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분석되지만은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에서 나간 것도 작용하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겠습니까? 이번에 좀 이게 선대위가 좀 전격 뭐 해체되고 다시 쇄신이 되면은. 그러니까 우선 처음부터 시작될 때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에 들어가냐 마냐는 사실 이준석 대표에게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원내 의원 그리고 당원들이 원하는 것은 그냥 정권 교체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향. 그래서 어떻게 그 뜻과 의지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움직였었던 부분이고 그랬을 때 서로 문제의식을 느꼈던 지금의 방향성, 지금의 그 조직으로는 어렵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뭐 복귀를 하냐 안 하냐라는 그 복귀 여부에 관련해서는 뭐 여러 상황 공로로 뭐 듣고 뭐 판단하면서 그냥 말을 지금까지는 대표는 아껴왔었던 부분이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옆에서 보면서 그렇게 느꼈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선대위 개편 요구가 상당히 충족은 될 것 같다라는 그래요. 예측은 듭니다만 우선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이런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조수진 최고위원과 저번에 한판 했지 않습니까? 조수진 전 최고위원이 결단해 준다면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최고위원으로 모시고 올 수 있다. 이거는 뭐 진심은 아니겠죠? 그렇죠. 이제 그게 저희가 원내 그 의원들하고 의총을 하고 있었던 중에 사실은 그 의총에 이준석 대표도 참석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참석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 하고 지속적으로 만류를 하셔서 대표가 이제 오고 싶은데 못 오고 있었던데 대표실에 있다가 이제 화장실 잠시 가는 사이에 이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자들을 만났을 때 이제 그 질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말하듯이 그냥 편하게 말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싶었던 의도는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그거를 그냥 친한 기자하고 주고받았던 그 내용이 이제 전달되면서 조금 더 좀 그 저희는 되게 진지하게 의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야라는 것 때문에 조금 크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